2025년 창업시장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망해서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공실이 돼서 건물주도 함께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2025년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성공 창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창업시장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024년에 좋지 않았던 그런 지표들이 2025년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텐데요. 그 모든 경제 지표들이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실 자영업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의 그런 사고가 터지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지갑을 열고 돈을 쓰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창업시장이 얼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저와 함께 지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의 탄핵, 연말 대목 날려, 무너지는 내수의 자영업 악소리.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계엄 사태가 난 12월 3일, 일이 속해 있는 12월 달에 88.4%, 4포인트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번에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를 보면 주점, 술집 쪽에서 특히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주점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자영업 시장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대출은 1064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연말 특수실종에 갚을 길도 막막해진다. 연체는 18조 원, 이것도 역대 최대의 상황이라고 하네요. 은행의 연체율을 보면 얼마큼 경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은행은 1금융권은 0.61%, 이것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비은행이 4.7%, 1금융권에 비해서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무려 11%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업해서 이 공제금을 받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025년 창업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치적 불안이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안, 또 국내에서는 회식이 취소되고 연말 연시에 특수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내수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잠그는 소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가 됐습니다. 1030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전체적인 인건비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재료를 만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재료비도 올라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기존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월세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실인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임차인을 맞이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조정하면서 임차인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 임차인에게는 절대 월세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거의 올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깎아주시는 건물주는 정말 천사인 거고요. 그냥 동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단 얼마라도 올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전체적인 고정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 될 텐데,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거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왔던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올리는 것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료비나 인건비나 월세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자영업 환경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물가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 중심으로 폐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임대인들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뭐 특히 저 인천이라든지 청라, 송도 이런 데 가면 공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금호동을 갔었는데 와, 저는 처음 봤어요. 몇 개월 만에 그 금호동의 그 금호역에서 금남시장 쪽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야, 공실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10개 가까이 공실이 난 것을 보고 와, 큰일 났다. 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주택가 상권에 그 공실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건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네가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건물주라고 모두가 다 사는 데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소비자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경매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건물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실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에 공실이 발생이 된다는 건 그동안에 그 돈을 쏟아부었던 시설짓기 비품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고스란히 다 날리 있는 데다가 가게를 철거하면서 원상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말로 망하고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망해서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공실이 돼서 건물주도 함께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만약에 하락이 돼서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늘 갚던 그런 은행에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가격까지 만약에 하락이 된다, 가치가 하락이 된다, 아파트 값이 계속 쭉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아마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빨리 급해가지고 가게를 얻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두면서 매물들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그 중에 가성비 높은 권리금이 없거나 권리금이 있더라도 원래 기존의 그 시세보다 싸게 권리금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앞으로 공실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제가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보상 소비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또 경제도 또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잘 예측을 하면서 가게를 사거나 가게를 파는 그 시기를 적당히 여러분들이 잘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저가 전문점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은 초저가 전문점, 양질의 초저가 전문점들이 생기면 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내 가게로 방문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초저가 전문점 시대에 기존의 자영업자분들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상품의 컨텐츠의 경쟁력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낮춰질 건 아니죠. 배달 전문점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매출 대비해서 실제 순수익은 10%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창업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해 그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주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또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가져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 직원을 해고하고 또 알바를 아예 처음부터 뽑지 않고 나 혼자 1인 창업이나 가족들과 함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도 내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그만큼 또 정신적인 노동도 강도가 좀 세지기 때문에 그 점은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임대인도 어려워지고 또 임차인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도가 완전히 상실됐죠. 똑같은 건물에 또 혹은 같은 옆 건물에 뭐 메가커피, 컨버즈, 백다방 이런 식으로 같은 동종업종들이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제살 깎아 먹기식의 그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는 이제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경쟁력 있는 상품, 컨텐츠 혹은 프랜차이즈 하게 된다면 내가 경쟁력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쟁자들이 진입을 해도 끄떡없는 그런 컨텐츠와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창업시장의 빅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이 있는데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을, 창업 시장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창업의 키워드 검색량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2024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달부터 7월 달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불과 이틀 전입니다. 12월 달까지 계속 창업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SNS의 그 언급량인데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언론 뉴스, 그리고 트위터, X죠. 지금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창업시장이 어렵다라는 그 방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무인 창업조차도 지금 키워드 검색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창업 아이템은 조금 더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관심도도 떨어지고 카페 창업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도 떨어지고 있고 창업 대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영업 대출과 다른 개념이에요. 자영업 대출은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고 관심을 갖는 거고, 이 창업 대출은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기 직전에 알아보는 창업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검색량도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인 창업도 떨어지고 있고요. 메가커피 창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 1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커피 창업인데요. 메가커피 창업도 떨어지고 있고, 메가커피 창업 비용, 메가커피 창업보다 메가커피 창업 비용이 훨씬 더 고관여 키워드인데, 이분들은 거의 뭐 메가커피를 창업하기 직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량입니다. 작년 2024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난달 2024년 1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백다방, 컴포즈, 메가커피, 이거는 특히 여성 창업자분들이 선호하는 1순위 창업 아이템인데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들이 전체적으로 키워드 검색량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베스킨라빈스 창업도, 이거는 창업 영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요화정 창업, 작년에 난리가 났던 요화정 창업은 지난해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엄청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마차 창업은 작년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마차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투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저가 맥주 창업 아이템이 예전에 그 봉구비어처럼 동반 하락하게 된 것이 조금 씁쓸하죠. 반면에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요. 폐업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검색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창업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폐업하겠다라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2025년 창업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거시적인 경제 전체 축으로 보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자영업, 창업시장, 또 프랜차이즈 시장 측면에서 좀 미시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도 현재 상황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나라는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좀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반으로 쪼개져서 싸우는 것처럼 굉장히 경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이 정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 모든 5천만의 국민들이 편하게 과거처럼 외식하고 회식하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빨리 이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경제 상황은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출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칫 또 장기화돼 버리면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이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손 모아 빌어야 되겠습니다. 자, 2025년 창업 시장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025년도에는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